뭐라고? 한국에 시집을 간다고? 한 여성이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전화를 받고는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넌 왜 하필 외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그래? 타지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화내는 여성의 고함 뒤로 동생의 몇 마디에 이 여성은 그 자리에서 굳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마리아 산체스, 28살의 평범한 스페인 여자예요.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 자랐고 관광업을 하는 부모님 덕분에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성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낯선 환경이 주는 불편함이 싫었고 익숙한 삶의 패턴을 벗어나는 것이 피곤했어요.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보다 제가 잘 아는 거리에서 익숙한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아시아 문화에도 큰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 그곳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나라일까?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들, SNS에서 마치 유토피아처럼 묘사되는 한국을 보면 솔직히 반감이 먼저 들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질서정연하고 예의 바른 나라라고, 그건 그냥 보여주기식 이미지 아닐까? 저는 한국이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에 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제 동생, 소피아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것도 한국 남자와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피아는 이미 결혼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였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소피아가 워낙 단호하게 나오니 결국 수긍하셨고 저는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가긴 가야지 가족 행사니까. 하지만 내심 걱정됐어요. 한국이란 나라에서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낯선 음식, 낯선 문화, 낯선 언어 저는 한국이 얼마나 외국인 친화적인 나라인지도 몰랐고 솔직히 관심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외국인을 환영해 줄까? 아니면 배타적인 분위기일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며 출발하는 날까지도 기대감은 없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그냥 다녀오자. 억지로라도 예의상 다녀오는 거니까. 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행 비행기에서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승무원이 다가와서 물을 따라주는데 어찌나 정중하고 세심한지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유럽 항공사에서는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는 대체로 무심한 태도가 일반적인데 한국 항공사는 사소한 요청 하나에도 친절하게 응대해줬어요. 서비스가 좋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비행기니까 그렇겠지. 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한 후 저의 의심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저는 환전소로 향했어요. 동생이 한국은 카드 결제가 거의 다 가능하지만 현금도 조금 챙겨두는 게 좋다. 고 했거든요. 저는 가방을 열어 여권을 확인하고 환전 서류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누군가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 가방 쪽으로 뭔가 스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돌려보니 한 남자가 제 가방 지퍼를 살짝 열려하고 있었어요. 머리가 순간 하얘졌어요. 설마 소매치기? 저는 반사적으로 가방을 움켜쥐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태연하게 손을 빼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뒤돌아서려 했어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공항 직원과 경찰이 순식간에 나타났어요. 괜찮으세요? 직원 한 명이 제게 다가왔고 다른 직원들은 그 남성을 단숨에 둘러쌌어요. 남성은 저항할 틈도 없이 잡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직원이 영어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서큐리티 분들이 이상한 행동의 남성을 보고 바로 출동했습니다.
소지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단 몇 초 만에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상황이 해결되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확인했고 다행히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남성이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여행객이라며 공항에서 신속하게 조사할 거라고 말했어요. 소매치기를 당할 뻔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신속한 대응이었어요. 스페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걸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심지어 경찰이 오더라도 제대로 해결되는 경우도 드물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마치 누군가가 미리 예측이라도 한 것처럼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진짜 이 정도로 안전한 나라란 말이야? 나는 계속해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는 듯 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있을 법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게 더 신기했어요. 이게 정말 당연한 일인 걸까? 무섭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이건 공항이니까 이렇게 대응한 거 아닐까? 공항 같은 공식적인 공간에서는 원래 보안이 철저하잖아요. 실제 한국 사회는 어떨까? 정말 이렇게 정돈된 나라일까?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의심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한국을 믿을 수는 없었어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고 공항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이 훨씬 더 체계적이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동생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한국을 소개해주겠다는 동생 말에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정말로 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인지. 저는 그런 말을 혼자 뱉으며 동생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지나다니는 한국 사람들을 구경하며 걷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궁금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프로페셔널한 훈련을 받았으니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한국인들은 과연 다를까? 저는 한국이라는 곳이 그렇게까지 찬양받을 만한 곳인지 벼르고 있었어요. 동생은 운전하기 어려운 시간대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자고 했어요. 한국 사회를 있는 그대로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길거리와 지하철 같은 곳을 직접 경험할 기회라 생각했어요. 저는 운전하기 어려운 한국 도로 상황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하철이라면 조금 더럽고 냄새나겠지. 저는 약간의 기대 아닌 기대로 동생을 따라 나섰습니다. 한국 지하철역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시설이 깔끔하고 표지판이 직관적이라 길 찾기가 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기가 깨끗했어요. 스페인의 지하철역과 비교하면 먼지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어요. 승강장에는 투명한 스크린도어가 있었고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시설은 확실히 좋네. 저는 내심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지켜봐야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을 지나며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대부분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스페인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보통 지하철 안에서 친구들과 큰 소리로 떠들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듣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긴 마치 도서관 같았어요.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이렇게까지 조용하다고. 누군가 갑자기 크게 말이라도 하면 어색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겠더라고요. 10대 남학생들이 갑자기 왁자지껄 떠들다가 분위기에 압도되었는지 갑작스럽게 다들 입을 닫는 모습을 보며 한국 사람들은 배려가 당연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앞쪽에 서 있던 한 노인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엉덩방이를 찧었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주변 한국인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했던 것처럼 순식간에 움직였어요. 한 젊은 남성이 재빨리 노인의 눈을 바라보며 바닥에 앉은 노인을 부축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노인에게 건네줬어요. 누군가는 신고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어 보였고 꽤나 놀라신 모양으로 잠시 말을 하지 못하시는 노인분에게 주변에서 걱정 가득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괜찮으세요, 어르신? 혹시 가족분께 연락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침착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스페인에서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지켜보거나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몇몇 사람들은 도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노인이 안정을 되찾자 한국인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보통의 일인 걸까? 저는 계속해서 되새겼어요. 공항에서의 소매치기 사건 때도 신속한 대응이 인상적이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훈련받은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가 쓰러지는 걸 보고도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 익숙한 듯 보였어요. 지하철에서 내리고 나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솔직히 인정해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단순히 서로를 위하는 나라였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고 감정 표현이 적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 건 전혀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어요. 진짜 배려였어요. 하지만 모두가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다가도 도움이 필요하면 갑자기 자신의 일처럼 뛰어가는 한국인들에게 이상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위선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이때 저는 아마 동생을 데려갈 한국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뭔가 속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동생과 공항에서 그리고 지하철에서 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동생은 그저 자주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이게 무슨 반응이냐고 따져 물었는데 동생은 그냥 맛있는 밥이나 먹자며 저를 족발집으로 끌고 갔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봐야 한국을 알게 된다며 동생이 너무 강하게 권유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동생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생각보다 훨씬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가게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테이블마다 즐거운 대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연인으로 보이는 커플들, 그리고 친구들끼리 모여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식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뭔가를 손으로 들고 뜯어먹고 있었어요. 마치 원시인들이 고기를 손으로 잡고 먹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뭐야? 이걸 손으로 먹는다고? 스페인에서는 고기를 손으로 뜯어먹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칼과 포크를 사용해서 우아하게 먹죠.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손으로 무언가를 들고 마치 바비큐 고기를 뜯듯이 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저는 당황한 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도대체 저게 뭐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먹는 걸까? 그때 동생이 웃으며 저를 향해 말했어요. 언니, 이거 족발이야. 한국에서 되게 인기 많은 음식이야.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찡그렸어요. 돼지발. 순간 머릿속에 온갖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어요.
돼지의 발을 그대로 요리해서 먹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비위가 상할 것 같았어요. 설마 저 사람들이 뜯어먹고 있는 게 진짜 돼지발이야? 저는 젓가락을 집기도 전에 거부감부터 들었어요. 하지만 동생은 한 입만 먹어봐. 생각보다 맛있어. 라며 계속 권했어요. 저는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가게 안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젓가락을 들어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한 입만 먹어보자. 그리고 그 순간 제 표정이 바뀌었어요. 뭐야, 이거 엄청 맛있잖아. 입안에서 족발이 부드럽게 녹았어요.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생각보다 훨씬 깊었어요. 예상했던 강한 냄새도 없었어요. 솔직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우선 새로운 곳이고 동생이 결혼할 곳이니 뭐든지 시험하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본 걸지도 모른다는 걸요. 지하철에서의 경험, 그리고 족발. 하루 만에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뚝뚝한 로봇처럼 규칙만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도 단순히 기괴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이유와 맛이 있었어요. 저는 동생에게 그간의 연애는 어떻게 했는지 취조하듯이 대화를 나누며 소주로 술잔을 부딪혔어요. 간만에 동생과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 날 저는 또 한 번 한국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됐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공공장소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한국 남성들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 남자들에 대한 선입견이 강했어요. 가부장적이고 감정 표현이 적고 여자들이 집안일을 다 해야 하는 사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저녁 식사를 소피아의 예비 시댁에서 먹게 되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양가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스페인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 친구들과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떠드는 분위기인데 한국은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가족끼리의 모임인데도 다들 서로를 세심하게 챙기는 느낌이 강했어요. 저는 한국의 식사 문화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요. 특히 한 상 가득 차려진 반찬들이 충격적이었어요. 이 많은 걸 다 먹는 거야? 그 반찬들이 다양해서 한 입씩 맛보는 재미도 있었지만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이 서로 음식을 덜어주는 방식이었어요. 스페인에서는 보통 각자 자기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서로의 접시에 반찬을 올려주고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 먹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당연한 문화라는데 저는 적응이 잘 안 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이었어요. 저는 뜨거운 국을 먹으려다 실수로 손등에 국을 쏟아버렸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뜨거워서 비명을 질렀어요. 스페인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가 챙겨주더라도 괜찮아? 하고 물어보는 게 전부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달랐어요. 순간적으로 소피아의 예비 시동생이 바로 얼음을 가져왔어요. 괜찮아요? 라고 묻지도 않고 바로 얼음부터 건네주었어요. 저는 얼음을 손등에 대면서도 당황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 다음으로 연고를 가져와 손등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다고. 더 신기한 건 이게 단순히 그 사람만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옆에 있던 다른 남자들도 저를 걱정하며 상태를 확인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저는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어요. 스페인에서는 보통 식사 후에는 여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남자들은 소파에 앉아 있거나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남자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연스럽게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접시를 치우고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돕고 있었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이상했어요. 이게 한국에서 당연한 거야? 저는 한국 남성들이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연스럽게 일을 분담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돕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 익숙한 듯 행동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 남자들은 다 가부장적일 거야 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제 눈앞의 광경은 그 생각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동생은 제가 주방으로 눈이 향하는 것을 보고 입을 떼서요. 예전에는 한국도 매우 가부장적이어서 주방은 여자만 들락거리던 곳이라던데 이제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해. 우리 시아버지 너무 멋져. 그런 말을 들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 남자들이 배려심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경험하고 나니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항에서도 지하철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요. 한국 사람들은 무뚝뚝할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가부장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누구보다 가족을 챙길 줄 알았어요. 이제야 조금씩 한국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거였어요. 이 나라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요. 결혼식 내내 저는 소피아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한국으로 시집 간다는 사실이 걱정됐어요. 낯선 문화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시댁은 너무 보수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보이는 가족들의 따뜻한 태도와 세심한 배려를 보면서 그런 걱정이 점점 사라졌어요. 소피아의 남편도 그의 가족들도 소피아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 이곳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겠구나. 저는 처음으로 동생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안심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곧 스페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상하게도 아쉬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처음엔 마지못해 온 여행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생각이 바뀔 줄은 몰랐어요. 한국이 특별한 나라라는 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항에서의 소매치기 사건, 지하철에서 쓰러진 노인을 돕는 사람들, 식사 자리에서 보여준 가족, 중심적인 문화까지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신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진짜 한국의 모습일까? 아니면 단지 제가 운이 좋아서 좋은 경험만 한 걸까? 그걸 알기 위해 저는 마지막 날 밤 혼자 서울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도시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스페인에서도 야경이 멋진 곳은 많지만 서울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고층 빌딩의 불빛과 거리의 네온 사인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현대적이면서도 정돈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그런데 이 도시의 가장 신기한 점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너무나도 안전하다는 것이었어요. 스페인에서는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걷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특히 여성이 혼자 걸어 다니는 건 더더욱 조심해야 하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늦은 밤인데도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았고 모두가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사람들도 보이긴 했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저 앞에서 한 남자가 휘청거리며 걷다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스페인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라는 분위기가 강한 편이에요. 간혹 돕는 사람이 있어도 주변에서 구경만 하거나 오히려 그걸 핑계 삼아 도둑질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아무도 신경 안 쓰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은 또 한 번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 남자가 쓰러지자마자 근처에 있던 두 남성이 즉각 반응했어요. 한 사람은 급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고 몸을 흔들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다른 사람은 바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마치 짜여진 연극처럼 서로 말을 맞춘 것도 아닌데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한 남성은 그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남성은 전화를 하면서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집이 어디세요? 이러다 입 돌아가요. 그들은 귀찮아하는 기색 하나 없이 그 취객을 돕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텐데도 마치 당연한 일처럼 행동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 이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남을 돕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스페인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경찰이 오기까지 한참 걸리고 주변 사람들도 방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해결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제가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공항에서의 신속한 대응도, 지하철에서의 배려도, 한국 남성들의 세심한 배려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는 걸요. 한국은 단순히 깨끗하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 자체가 달랐어요. 이곳에서는 배려가 당연했어요. 남을 돕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행동이었어요. 사람들은 남을 위해 시간을 쓰는 걸 주저하지 않았고 남이 불편해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낯설면서도 동시에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나라에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다음 날 저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이제 한국을 떠나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처음엔 빨리 떠나고 싶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동생이 저를 배웅하면서 물었어요. 언니, 이제 한국 다시 안 올 거야? 저는 깊이 고민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한국은 그저 인터넷에서 보던 나라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달라졌어요.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어쩌면 다시 오게 될지도 몰라. 제 동생이 지금 한국에서 행복한 비명 속의 하루를 보낸다고 매일같이 자랑하는 사진을 보내는데 배 아파서 빨리 저도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동생 남편이 한국 남자를 소개시켜준다는데 이번에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려고요.